어제 우리 국내 증시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가 서로 다른 불을 켜내면서 엇갈린 시장의 흐름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장중에 계속해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등락을 오갔지만 결론적으로는 약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이 1% 넘는 반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첫 거래일의 증시 잠잠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외국인들이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로봇주들이 강한 불기둥을 세워내면서 급격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 업계 일부에서는 증시의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실적과 고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올해 이번 달 20일에 있을 트럼프의 취임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1월 전반적으로는 약세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는 8일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함께 앞두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라는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방산 관련주들 그리고 이 전성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던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한 달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은 업종으로는 인터넷 업종과 방산 업종이 있었는데요. 이날장에서도 여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담아내면서 순매수 1위 종목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52주 신고가를 갔던 종목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조선주들이 강했고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간만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섹터와 이 이슈들 크게는 국내발 이슈와 해외발 이슈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세의 연속성 어디가 더 강할지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국내 쪽의 이슈를 먼저 확인을 해봤을 때는 로봇 관련주들이 어제 상한가 4종목이나 관련해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한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 엔비디아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점화되기도 했었죠. 이런 두 가지의 이슈가 맞물리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강하게 오름폭을 키웠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도 지속적인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수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두 자릿수 이상 상승 흐름이 이날장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가 오는 28년까지 원전이나 인프라, 방산과 같은 산업을 놓고 95조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서 방산 펀드 신설과 관련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 안에서 맴돌면서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또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이날장에서 보였습니다. 동신건설이나 형지 INC, 동원금속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평가에서 이재명 대표가 현재 40%에 가까운 이 득표율을 받고 있으면서 관련주들이 연일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으로 시선을 돌려봤을 때는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안고 있는 업황들의 주가 변동성이 나왔었는데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움직여졌죠. 그 전까지는 중국에서 잘 팔리는 국산 화장품이란 타이틀이 있었다면 작년에는 미국 쪽에서 잘 팔리는 화장품이다라는 프레임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럽이나 중동과 같은 다른 지역에게도 수요의 확대가 펼쳐지면서 추가적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장에서는 대표적으로 DYD가 14%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 LS 일렉트릭 작년에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새해 첫 거래일부터 8%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국 쪽에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수익 기대감이 그대로 표출이 됐고요. 오는 2028년까지 미국 쪽의 전력 수요는 연평균 기준으로 13%에서 많게는 27%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는 특히 현대그룹주와 관련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현대차그룹 전기차 5종이 미국에서 드디어 IRA와 관련된 보조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올해부터 생산되는 차량을 기준으로 받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다만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일단 포함이 되기는 했는데 또 어떻게 변동이 되는 것일지는 보다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외에서 변동성을 보인 종목과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좀 진단키트 관련주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2가지 종목 상한가 갔는데요. 맥 ICS와 수젠텍 체크해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중국에서 호흡기와 관련된 질환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HMPV와 관련돼서 중국 당국도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해당 질병과 관련해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전혀 없다라는 게 되겠고요. 특히 14세 미만 어린이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증가 추세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 중국도 춘제라는 이 대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어제 국내장에서는 관련주들의 시세가 한 차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했던 수젠텍 어제장에서 이미 20%대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럼에도 오늘 추가적인 연속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1월의 거래일들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보기 시작을 했는데 증권가에서 전망은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추세적으로도 반등이 어렵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별 1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보시면 2290선 최저치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높이까지는 코스피 최상단 2650선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통계적으로 지난 15년 동안 1월의 평균 상승률이 0.21%밖에 안 됐다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1월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언제 좋아질지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와 국내장의 정치 이슈 그리고 수급 이동의 해소가 모두 마무리되는 1분기 이후에서부터 국내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1분기에 함께 주목해볼 섹터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환율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환율을 수혜로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에 아직까지는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 올 한 해 미국 쪽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금리와 환율과 관련된 수혜주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자동차나 바이오, 엔터 쪽 지켜보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급이 좋은 고배당 방어주도 같이 지켜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미래에셋에서 어제 발표했던 보고서의 제목이 굉장히 공감이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뱀값의 거래 중인 왕년의 용이라는 타이틀로 달려 있는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번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수적인 시각 덕분에 오히려 조금이라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온다면 되려 강한 주가 반등으로 화답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이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외 글로벌 이슈들까지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소식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에서의 경쟁 소식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로 오늘 우리가 국내에서 체크해볼 테마는 드론으로 간추려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미국에서는 중국의 드론 기술을 놓고 규제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산의 드론이 미국 시장에서 75%나 차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앞서서 하루 전에 중국 쪽에서는 미국의 자국 기업 이중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물품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중국 2일부터 바로 시행이 됐는데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이중 용도는 민간 용도로 생산된 물품인데 이게 군수 용도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뜻한다라고 하고요. 중국의 대표적인 여러 기업들을 포함해서 미국 쪽에 보잉이나 여러 기업들에 대한 물품 수출을 금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미국을 대표하는 이 드론 대장주 그리고 중국 쪽의 대장주 또한 간밤에는 강한 하락은 아니지만 약세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 미국 증시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해당 수혜감을 그대로 국내
국내 관련주들이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 들어온 관련주들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테슬라 차량 인도량과 관련된 부분도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폭이 나왔고 50만 대만 나와도 그나마 굉장히 선반하는 모습이었을 텐데 아쉽게도 49,500대, 49만 5천 대로 체크가 됐습니다. 23년도에 1년 동안의 인도량을 놓고 봤을 때는 181만 대를 기록을 했었는데 결국 작년에는 178만 대 기록을 하면서 그 전년보다도 수치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런 모습을 놓고 블룸버그에서는 전기차 제조업체 현실을 냉정하게 일깨워줬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CNBC에서는 아직까지 테슬라 수익이 대부분 차량 판매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수치다라고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테슬라 밸류체인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떻게 반응할지 국내 증시에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되고 있는 가운데 1월의 주요 일정들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7일부터 CES 3일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열립니다. 당분간 AI나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해당 이슈들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만큼 집중 점검 필요해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개장 상황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죠. 개장 전에 뉴욕 증시에서의 연결고리 또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률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새해 첫날을 하락세로 출발을 하면서 일단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확 식은 게 보였습니다. 빅테크의 움직임도 좀 엇갈렸는데요. 애플과 테슬라가 유독 M7 종목 중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2.62%, 테슬라가 6% 이상 하락했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3%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이날 경제지표 두 가지 나왔습니다. 일단 12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가 공개됐는데 계속해서 50 아래, 그러니까 위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고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고용 시장을 매주 업데이트해서 알려주는 지표가 되겠죠. 신규와 계속 건수 모두 전주 대비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특히 계속 실업 청구 건수가 지난번에는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좀 우려를 자아냈는데 이날은 다시금 감소세로 전환했다라는 모습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형성해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의 모습들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애플과 테슬라가 하락장을 주도했다라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죠. 하락률이 강할수록 쨍한 빨간색을 띠게 되는데요. M7 종목 중 애플과 테슬라가 크게 하락했고 엔비디아와 메타가 그래도 좀 큰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 중에서는 에너지 섹터에 그래도 꽤 많은 초록불, 그러니까 상승불이 켜져 있는데요. WTI가 밤사이에 크게 오르면서 에너지 섹터에도 초록빛들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빅테크 이슈부터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애플이 크게 하락했던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할인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할인 행사 아이폰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도 쓰일 수 있겠지만 중국에서 부진이 여전하구나라는 데 투자자들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UBS는 겨울이 왔다라면서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 전망치를 시장 컨센서스보다 낮게 형성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애플에 대한 그런 매출에 대한 우려들이 나타났고요. 애플의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3%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루프 캐피털이 긍정적인 의견, 랠리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놨고요. 테슬라 밤사이에 또 크게 하락했습니다. 6%가량의 내림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차량 인도량이 179만여 대로 2023년 대비 2만 대 감소했다. 그리고 2012년 이후 첫 번째 연간 감소세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면서 주가 6%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태양광 관련주는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좀 도움을 줬는데요. 일단 태양광주를 다 모아놓은 인베스코 태양광 ETF 밤사이에 4.86%의 강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죠. 주요 원인, 강세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제품 판매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태양광에 대한 투자 심리가 자극이 됐고 이것이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했을지라도 태양광주의 전반적인 상승세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국내로도 이런 태양광 관련주의 훈풍이 이어질지는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또 다른 특징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시죠. 비트코인 가격도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밤 사이에 조금 가격이 회복세하면서 97,000달러 선까지 다시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대체로 다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과연 이 훈풍 이어받을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 새해 첫 거래일을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날 정확하게 1월 2일에 나왔던 월가의 의견들만 모아봤습니다. 일단 빅테크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애플에 대해서는 UBS는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JP모건 긍정적인 이야기 했습니다. 2025년 올해에도 애플을 탑픽으로 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이폰 16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17의 사이클 중반까지도 강세 이어질 것 같다. AI 덕을 볼 것 같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음 주에 이제 2025 CES가 열리게 되는데 이에 앞서서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했고요. 현지 시간 6일 엔비디아 CEO가 이 CES에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과연 주가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살펴보시죠. 알파벳의 경우에는 JMP가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는데 검색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독점 조사 우려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독점 조사가 애플의 알파벳에 좀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만큼 그 추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트루이스트가 보유 의견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AI 관점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과연 이런 가치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좀 쉬어갈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했고요. 또 빅테크는 아니지만 토픽으로 꼽힌 종목들 두 가지 더 살펴보시죠. 맥도날드는 웰스파고가 1분기 토픽으로 꼽았습니다. 1월에 새로운 맥밸류, 그러니까 저렴한 메뉴들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른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스타벅스는 BTIG가 상반기 토픽으로 꼽았습니다. 스타벅스의 변화와 투자의 해가 올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도 토픽다운 주가 상승률 보여줄지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살펴보진 않았지만 달러 인덱스가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 그러니까 109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108 수준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과연 오늘 원달러 환율 움직임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애플, 중국에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죠. 애플의 부품주 추이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반면 M7 안에서는 엔비디아가 두각을 보였었는데요.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 항상 같이 가곤 했는데 어제 일단 SK하이닉스 약세 흐름을 보였죠. 과연 반등 나올지 지켜보셔야겠는데 일단 SK하이닉스가 미국의 AMT에 피소를 당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테슬라의 연간 인도량 감소로서 같이 움직이곤 했던 2차 전지 또 자율주행 관련주 변동성이 나타날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주와 가상자산 관련주 뉴욕 증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죠. 이런 훈풍들이 국내 증시로 고스란히 이어질지 오늘 개장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뉴욕 증시 시그널까지 찾아봤습니다.